네,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2,0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선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려했는데 결국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정점이 아니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7월 초부터 이제 수도권에 4단계가 들어와서 그 영향이 일부 미치는 지난달 말쯤에 이제 환자 수가 조금 줄어 그 경향을 보였지만 결국 이제 그 휴가철을 맞아서 저는 이제 휴가철의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지금 이제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환자 수가 확산세를 멈출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휴가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진 뒤에 그 연휴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 휴가철도 있었고 명절도 있었고 이번에 또 연말도 광복절 연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마다 확진 환자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훨씬 더 조심을 했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4단계,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 대책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8월 말까지는 이런 확산세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교수님은 얼마까지 확진자가 늘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비교를 해보면 한 300명씩 느는데 이번에는 300명이 아니라 한 거의 5, 600 정도 늘었어요. 그 말은 그 가속도가 더 붙는다는 거죠. 특히 임시선별검사소의 그 검사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주보다 한 200명 이상 늘어서 오늘 538명입니다. 최고로 늘었고요. 그 말은 저변에 그만큼 많다는 거죠. 감염자가. 그러면 그 감염자들이 이 빠른 델타 변이를 고려해서 전파를 시킨다면 지금의 완만한 속도가 아니라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확진자 수가 늘어도 뭐 우리가 치사율이 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50대가 거의 35%가 위중증자고요. 지금까지 50대가 91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고 40대도 한 10몇 프로 정도가 아직 위중증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치명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독감과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어렵고 지금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의료체계 부담이 오니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40대, 50대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수치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 가장 많은 거잖아요. 네. 2,000명 이상은 상상도 못했던 수치인데 그래도 지금 백신도 어느 정도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000명까지 넘을 수 있나 이런 또 우려가 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5월, 6월이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확진자가. 예. 백신 접종 후에 급속히 떨어졌는데 딱 7월 정도가 되면서 델타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오늘 6,000명이 나왔다는 거는 돌파 감염이 지금 50%, 60%가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온 거죠. 예.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전파를 잘하고 돌파를 시키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제는 거죠. 뭐 델타와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정말. 델타와의 예. 싸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거리두기는 분명히 델타 이전에 만든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델타에 우리가 연관이 지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비수도권에서 휴가철에 이제 확진자가 늘었다가 그 늘은 감염자들이 수도권으로 오면서 앞으로 수도권이 더 확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걸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최근에 하루 6,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률 높여도 이거 기대할 만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6천, 미국이 11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올라갈 때랑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 다행히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중증자나 위중증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죠. 이제 백신은 집단 면역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중증으로 가지 않게 의료 체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델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신 접종률 높이는 건데요, 유재복 위원님. 지금 모더나가 공백 상태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나마 좀 여유분이 있다고 하니까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12일부터
2차 접종에 활용을 합니다. 예. 지난 5월, 6월에 그때는 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때 맞았던 분들이 한 8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2차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50살 미만은 이제 맞지 않도록 그렇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녀 백신 그 검사를 해보시면 자녀 백신이 상당히 늘었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래서 예. 50살 미만은 맞지 못하는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은 50세 이하에게 뭐 접종을 권고하는 부분도 뭐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는 50세 이하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어쨌든 그 혈전증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화이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모더나가 빨리 정상을 찾는 방법이 정상적인 접종을 늘리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5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이자는 제대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로 최대한 좀 접종 인원을 늘리고 또 모더나 같은 경우도 사실 모더나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조금 공급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도에서도 우리가 수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인도 자체에서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권을 우선 우리가 계약한 분량만큼은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협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질병청이 혈전증 검사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예. 예,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예, 모더나 자녀 백신을 접종했는데 혈전증이 발생해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전증 검사를 세 차례 의뢰했는데 질병청에서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다. 이런 이유로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 혈전증은 지금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혈소판이 감소하는 희귀 혈전증은 국제적으로 경고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젊은 사람들 맞추지 않고 있는 거고요. 모더나는 혈전증과 관련이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원칙대로 한 것이죠. 예.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을 맞았는데 혈전증이 나왔다면 당연히 검사를 하고 분류를 하고 이런 그 절차를 따랐을 텐데 이분은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검사를 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 원칙을 따랐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특징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의학적인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천 교수님이 좀 도와주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사 맞고 닷새 뒤에 혈전증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모더나를 맞고 혈전증이 생겼다. 이게 뭐 사례가 없다고 해서 관련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혈전증이 생길 때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에서 D-다이머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게 높았고 다른 증상은 거의 유사한데 단지 혈소판 감소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문단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혈전은 희귀혈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전 사례이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항체 검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혈소판 항체 검사를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모더나에 대한 사례가 최근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케이스라고 그래서 사례 보고가 이미 논문에 나왔는데 딱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사실 국내에서는 당연히 없었고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때문에 희귀혈전과 연관이 있다는 거 공식적으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지만 하지만 이 제주도 당국에서 이분은 혈전 의심이 되니까 검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혈소판 감소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요. 백신 맞고 혈전증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수술 받아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발견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물론 발견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완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치사율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증상 호소가 되면 바로 검사를 하고 혈전증 초기 증상이 어떤 거예요? 혈전증은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는 거기 예. 때문에
피가 응고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산소가 통과할 수가 없겠죠. 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호흡곤란이 가장 먼저 와요. 호흡곤란이요. 예. 그래서 예. 갑자기 숨이 차다든지 이유 없이 그런 경우, 특히 백신을 맞고 한 4일에서 길게는 3, 4주까지 갑니다. 그 사이에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면서 다리가 좀 붓는다. 그럼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이 생기고 두통이 왔다. 예. 그리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 희귀혈전 때의 증상이 두통과 복강내 혈전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네. 대학병원 쪽에 가서 정밀 검사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모더나 접종 닷새 만에 혈전증으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사를 해달라 했지만 검사를 못 받은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게 백신과 연관이 있는 건지는 결국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미 또 사망을 하셨고 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많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황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이제 파악할 수 없는 네. 거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원 호소가 또 있었는데요. 화이자 맞은 다음 날에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2차 접종이었고요. 두통 증상을 좀 호소했는데 뭐 TV 보다가 복통 호소하다가 언어 장애가 있었고 구토하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뇌출혈 판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화이자 맞고 뇌출혈 판정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거는 연관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뇌출혈이시기 때문에 뇌혈전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희귀혈전은 아니신데 접종 후에 뇌출혈이 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뭐 지금 정확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이분이 기저질환으로 뭔가 뇌에 좀 혈관에 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백신과 연관이 있는지는 네, 검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백신 부작용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혈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다음 날 만약에 이렇게 사망했고 평소에 건강했다면 이거는 뭐 백신 때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하여튼 검사라든지 뭔가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뇌출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좀 우리가 접종 후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 면도 분명히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백신이 뇌출혈을 촉발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뭐 정확히 네, 밝혀진 게 없는 없습니다, 거죠. 아직은. 예. 네. 네. 지금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예. 그러면 코로나19 관련된 다른 궁금증들 또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시죠. 네, 코로나19 관련 궁금증입니다. 네, 저는 50대 후반으로 이미 모더나 백신을 1차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은 언제가 될지, 어떤 백신을 맞을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모더나 백신을 1차로 맞은 경우인데 지금 2차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모더나 백신은 맞으셨으면 이제 지난달에 맞으셨을 것 같고요. 50대 후반이시니까. 이제 빠른 분은 이미 2차 접종을 하신 분도 있는데 모더나가 이제 공급이 불안하면서 화이자처럼 4주 늘렸다가 다시 6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혹시 그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 자기가 1차 접종한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문의를 하면 2차 접종을 상의해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1차 접종하신 그게 위탁 그 기관일 수도 있고 뭐 센터일 수도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면 자기가 네. 원하는 날짜에 맞을 수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1, 2주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교수님, 1차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더나를 맞으면 2차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화이자는 화이자, 모더나는 모더나로 아. 두 가지를 RNA를 교차 접종한 사례는 지금 아직 연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꼭 그거는 지켜주시는 게 근데 이제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가 화이자 맞으니까 또 모더나 맞았다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1, 2차가 바뀌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말씀드린 희귀혈전 때문에 모더나로 파이자로 바꾼 거였고요. 그 연구가 최근에도 나온 게 있는데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교차 접종 사례인 거죠. 예. 화이자, 아스트라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 파이자를 바꾼 거예요, 순서를. 예, 순서를. 바꿨더니
효과가 떨어져요. 아.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보다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 반대로 교차 접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절대 같이 네, 그냥 같은 맞을 수 없는 RNA니까 상황인 같은 거죠. 걸로 맞는 게 아, 좋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교차 접종.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 같아요. 모더나 맞은 분들이 혹시 모더나 부족하다니까 2차 접종 이러다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래서 이제 접종 그 간격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모더나는 4주 만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2주를 늦춘 것이고 뭐 의학적으로는 2주 정도 늦어져서 6주라도 큰 문제 없고 세계보건기구는 12주도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못 맞을까 하는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앞으로 모더나 백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에서 중증 이상이 예. 나오거나 또 사망하는 사례가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 백신처럼 뭐 이렇게 중증 이상 반응이나 사망 사례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독감에 걸리면 폐렴이나 뭐 중이염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혈증도. 하지만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중증 반응은 없고요. 100만 명 중에 한두 케이스 정도로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마비 증상이 오는 게 가끔 있고 예. 아주 또 드물게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이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있지만 사망을 하거나 중증 반응이 나타난 거는 연관성은 보고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비교가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독감 백신 맞고 부작용 나는 거하고 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 나는 거 어떻게 지금 확률상으로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뭐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이 있는 건 희귀혈전하고 심근염, 심낭염 정도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다른 좀 치명적인 부작용, 뭐 사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때쯤 저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추정만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유재복 의원님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모더나 백신 맞으면 머리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한사라인 것 같고요. 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많지는 않지만 머리를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예. 백신을 맞고 머리가 빠졌다라는 사례는 제가 듣지 못했고 의학적으로 크게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사진이 나오고 약간 있긴 토픽성으로 한데, 나오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게 어떤 의학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진을 보면 일본의 2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모더나 백신을 맞고 대머리가 됐다, 머리가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뭐 연관성이 있다거나 해외 사례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거나 이렇게 큰 좀 그 바이러스 감염이나 질병에 걸리면 몸에 이제 어떤 면역 상태가 떨어지면서 그 머리에 있는 그 머리죠. 머리털에 있는 거기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머리가 빠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신을 맞고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몸 면역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은 막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서 탈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탈모가 온 경우에도 대부분 일시적이고 다 회복을 하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정말 드물게 탈모가 좀 있으시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화시키기는 힘든 얘기 같고 유재복 의원님 끝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2,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거리두기 단계 뭐 개편이나 뭐 플러스 알파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주라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확산세를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초강력 조치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발생 규모나 분포를 보면 이미 전국이 유행권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3, 4단계를 나누는 것보다는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짧게라도 우선 급하게 속도감 있게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